미 연준이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은 99%가 넘는 확률로 금리 동결을 전망할 만큼 이 결과는 놀라운 것이 아니었는데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에 대해 어떤 답을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 연준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연준 의장과 대통령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금리 유지는 예상된 결과였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과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세 차례 연속 이어진 금리 인하 움직임은 일단 멈추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변수로 꼽히긴 했지만 데이터에 충실한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표상 미국 경제는 금리를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됐고 노동시장도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진전을 이뤘다는 기존 문구가 삭제돼서 인플레에 대한 의구심도 나왔는데요. 관련해 파월 의장은 그저 문장을 줄이는 선택을 한 것이라면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방향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기존보다 현저히 덜 제한적인 반면에 경제는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ith our policy stance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han it had been and the economy remaining strong,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to adjust our policy stance. 자, 관세를 비롯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이 나왔나요? 네,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하고 이민자 제한 조치가 임금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도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where the committee is very much in the mode of waiting to see what policies are enacted.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with tariffs, with immigration, with fiscal policy, and with regulatory policy.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제시되길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큰 관심사였죠.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시가 됐어요. 파월 의장의 설명은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금리가 즉시 인하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통화정책 개입을 직접 시사한 겁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선 어떠한 답변이나 논평도 하지 않겠다. 그게 적절하기 때문이라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 적절한 시기에 파월 의장과 대화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은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연준과 연준 의장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do our work as we always have, focusing on using our tools to achieve our goals and really keeping our heads down and doing our work.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논란 속에 이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새로운 기다려보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는데요.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불사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점검해가면서 통화정책 방향의 정당성이나 근거를 확보해가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압박이 먹히지 않은 셈인데 즉각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금리 결정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준과 파월 의장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연준과 파월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막지 못했다면서 은행 규제와 관련해서도 끔찍한 일을 했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불필요한 규제 완화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준을 우회해서 재무부를 중심으로 기업과 가계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과 연준 의장의 힘겨루기 양상 속에 JP모건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연준은 통화정책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조용한 결과가 연준이 보내야 할 격동의 한 해를 시작하는 서막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시장에선 3월에 이어서 5월 FOMC 회의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면 올해 들어서는 6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란 시장 전망이 가장 높게 집계됐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도 일단은 금리 유지 기조에 베팅하는 모습인데요. 도이체방크는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3월에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현재의 금리 수준을 고수하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3개월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데이터가 연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핵심은 인플레이션 진전 상황이라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관세 헤드라인 뉴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앞으로 몇 달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추가 확인이 가능한 5월 회의부터 다시 금리 인하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자산운용사 메인스트리트 리서치는 미 증시가 1월 FOMC 회의 이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